자, 이번에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네, 그래요. 자,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꼭 좀 얘기해달라고. 그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 네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거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 싸게. 정도면 뭐 네. 사실상 뭐 좀 굉장히 부담이 없는 종신보험인데. 보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서 해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노브랜드 콜라가 이 김용민닷컴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거예요. 노브랜드 콜라가 네. 네, 그래요. 네. 네. 자, 정영진 사장이 고맙다고. 네. 아 이게 그 이마트 신세계 계열. 거예요? 네. 그래요? 이마트 계열. 네. 노브랜드. 새로운 콜라. 아, 그래. 오뚜기 콜라. 오뚜기 콜라. 드디어 가뚜기에서 콜라가 나왔습니다. 오뚜기 콜라. 오뚜기 콜라가 나왔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왜 자꾸 이렇게 콜라를 집어던지나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나. 이게 작년에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간 좀 의심했거든. 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터질 것 같아 이거. 아니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자, 가겠습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입니다. 네. 4통 걸리면 그중에 한 통 뭐 될까 말까. 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 왜냐하면 상담 후에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강매 형식으로 했다가 쇠고랑 한번 쳤어요. 네. 네. 인생의 큰 교훈을 나와가지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자, 게다가 또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네네. 상담. 네. 상담 분이 귀찮게 하는 것이 없다. 전혀 없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인 줄 어떻게 아느냐? 네. 명함을 그렇게 파고 다니더라고요. 최고의 보험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 한눈에 알아올 수 있겠네요. 3,000원이면 명함 하나 팝니다. 네. 최고의 시사평론가로 명함 아이고, 한번 파. 제가 그걸 몰랐네. 네, 명함을 한번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여 방송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친녀도 네. 계집녀자. 여성한테 네, 그랬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냥 뭐 친여로 하고 음. 그걸 뭐 그럴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네. 그 명함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 체크. 여기서부터 네. 이제 영어로 .com. 전화번호는 1800-7917, 1800-7917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이보험 체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막걸리 아저씨예요.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네. 아저씨가 운영하는 그 필명이 막걸리 아저씨. 아주 좋은 분이죠. 네. 그 형님이 보드카 아저씨. 형님이 러시아 분이신가 봐요. 거기서 소주가 그냥 맹물로 느껴져요. 아이고, 네. 강하네요. 네. 전체가 다 중독자 집안. 막걸리 아저씨가. 네. 그 집안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지금 뭐 한동훈 그리고 이동재 관련해서 검언유착 의혹이 뭐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난주 나왔던 그 KBS하고 MBC 보도가 좀 네.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네.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보도가 좀 검찰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피의 사실 공표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좀 부적절한 일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동재나 한동훈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은 뭐 검찰 외에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난해 좀 많은 국민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뭐 중요한 가치를 좀 되새기면서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이 부작용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사팀에서 하려면 그냥 수사팀에서 공개를 할 것이지 좀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제가 이 보도가 좀 나왔던 이후에 좀 그 불어닥친 그 비판들, 네. 이 비판들을 보면서 좀 황당한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 당시 이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이제 통합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인사들이라든지 뭐 언론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KBS나 MBC가 검언 유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한동훈과 이동재가 이 검언 유착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채 뭐 이 의혹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그런 말이 나왔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검언 유착이라는 단어를 이 사안에 딱 붙여버리면은 곤란한 건 지들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기들에게 네. 드리워진 검언 유착 또 자기 편에게 드리워진 검언 유착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덮어씌우기라는 거지.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이 조선일보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제목이 KBS 검언 유착 오보 내용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 이게 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KBS의 정보를 흘린 사람이 이 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일보는 이제 이게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각한 이 검언 유착이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를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뭐 아. 이렇게 취재를 종합하면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검찰과 KBS 복수의 관계자들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출처가 뭐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거죠. 식으로 그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신뢰할 만한 취재원인지는 우리 독자들이 판단할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조선일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익명의 취재원 보도는 외국의 그 이름 있는 언론들은 잘 안 해요. 거의 그렇죠. 네, 실명 보도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적은 게 유럽 사실이고 해외 유럽 언론사들은 이 박으라 그러죠. 음. 실명 기사에. 자 그런데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그런데 어쨌든 조선일보 말이 이제 사실이라고 해도 이 중앙지검 간부가 뭔가 수사 소스를 제공을 해서 그걸 이제 예. KBS나 MBC가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그 읽힐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그 조선일보는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정의를 한 건데 그런데 그동안 이 조선일보가 그 해왔던 게 바로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론들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뭐 흘려주면서 뭐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뭐 이런 주장은 뭐 나올 테지만 어차피 뭐 그게 이전에도 똑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 검찰이 불러준 이 피의 사실만 받아 쓴 언론들이 지금까지 다 검언 유착을 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SBS라든지 뭐 그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시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 피의 사실 공표가 이 잘못된 취재 관행이 아니라 이 알고 보면은 검언 유착,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잖아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연히 조선일보나 TV조선도 이 지난해 검찰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많이 했고 피의 사실 공표가 맞죠, 이게. 그럼 자기네들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언 유착이라는. 그러니까 얘네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보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난해 8월에 압수수색한 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개인 컴퓨터에서 이 부산시장님 면담 2019-0708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 이게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나왔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이 특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에 대해서 특혜를 주면서 대통령 이제 주치 선정 때 무슨 뭐 깊은 뭐 연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압수수색 영장을 이걸 어디서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이 노환중 의료원장이 줬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로부터 입수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조선일보는 검언 유착을 한 거네. 이렇게 그렇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피의 사실 유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선일보가 이거를 검언 유착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를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 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그 일전에 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진중권 씨 말을 이제 근거로 계속 이제 이게 뭐 네. 진중권은 뭐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한치의 오차와 오류가 없는
진리 그 자체야. 네. 얘네들한테는. 계속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이 언론들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취재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불법이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것은 검언 유착이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정의에 따르면 그렇지. 네, 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그런 것들이 모두 유착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검언 유착으로 다뤄야 된다. 좀 그렇게 네, 결론이 나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줘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KBS 그 문제 그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KBS라는 이 거대 조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짜 데스킹 구멍이 발생할 수 있나? 뭐 이런 정말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킹을 볼 만한 누군가가 아주 애기 기자한테 이걸 시켜서 썼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고요. 일단 이 데스킹 과정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요. 아, 그 예. 리포트가 나갈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그 KBS 몇몇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게 말이 돼? 저 얘기할 때도 그게 말이 돼? 나도 몰라.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말에 나온 거거든요. 아 맞아 주말에 나왔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본인들도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토요일에 저녁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무슨 뭐 검언 유착이니 뭐 갑자기 뭐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니 막 이러니까 그 선수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지. 황당하죠. 제3의 인물 등장시키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또 KBS 노조하고 공영 노조예요 또. 네. 매우 보수적인 공영 노조. 공영 노조 관련해서 뭐 어떤 특정 종교가 기반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사내에서 돌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계속 공연 노조 연장하나요? 그만뒀어. 그만뒀어요. 목사야 목사. 네, 그분이 목사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얘기가 나왔나? 특정 종교가 어떤 거지? 신의원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내 들어가지고 아이고 참 기독교가 참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제 그 요즘에 이 언론들을 보면서 이 언론들이 이젠 더 이상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면은 진실의 척도가 될 수 없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시민들이 그냥 다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믿을 만한 언론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지 참 길이 안 보이네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자가 없이 IT 기업에서 AI를 바탕으로 언론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게 이제 지금 통신사라 그래서 기본적인 뉴스를 만들어주는 기반의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서 쓰고 그 중에 일부를 취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AI는 이제 증권이나 이제 스포츠 기사 쓰는데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험은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이제 실제로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단순한 스트레이트는 뭐 AI가 쓸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제 분석 뭐 이런 그렇죠. 그건 어렵다. 좀 이제 그 혼이 들어간 기사 일종의 그런 거를 AI가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작 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AI한테 뭐 이런저런 뉴스를 다 주입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실험팀이 일부러 이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섞어가지고 딱 이제 주입을 시켰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AI에서는 이 가짜 뉴스들도 이제 자기 걸로 이제 슬슬 소화를 하면서 AI가 가짜 뉴스를 쓰더라는 거예요. AI가 편향이 더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제 더 머신러닝을 하니까. 편향적인 얘기를 더 네. 많이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국에서는 한 최소한 5년 10년 안에 이 새로운 언론사 그 소유 형태라든가 모델을 가지고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까지 네. 지금 다양한 언론사 형태가 있잖아요. 유튜버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부터 1인 유튜버가 까지. 무한 경쟁, 춘추전국 시대 경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됐든 뭐 어떤 논리가 됐든 간에
도태되는 모델은 도태가 될 것이고 그렇죠. 생존하는 모델은 생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가 이제 돌입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게 살아남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위험한 쪽이 일단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서울신문이에요.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는 지금. 아니 뭐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방송사들도 위험해요. 방송사는 위험하죠.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그건 예. 너무 들어가는 덩치가 부분이 너무 커서 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죠. 이게 중심축이 한 번 진짜 까딱하잖아요. 그럼 그냥 쿵 넘어져요. 그 망한다면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늘 어제 잘 나왔던 신문이 갑자기 다음 날 아침 받아보니까 이제 곧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휴가 납니다. 이게 휴가 종가 난다는 말은 안 쓰지. 휴관, 휴가 난다면서 다 문 닫아요 그렇게. 폐간도 아니고. 예전에 그 언론 통폐합 때처럼 확실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종간이라고 얘기하지. 여기 휴가 난다. 휴가 난다. 장기간 휴가 난다.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언론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사실 요즘 굉장히 좀 제가 우울한 게 뭐냐면은 믿고 볼 수 있는 언론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분야. 종교 쪽은 평화나무로 충분합니다. 네, 평화나무로 충분하지만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는 어디 제대로 소비할 데가 없어요. 민중의 소리 정도 뭐 좀 안심하고 보는데 딴 데는 못 보겠더라고. 근데 정말. 좀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지금 분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해보는 것까지 다 해보는 거죠. 나는 저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보고 매스컴을 하나 만들 뭐 저기 종합 매스컴을 만들 적에 있다면은 하지 마.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만약에 돈과 이런 인력이 된다면은 주어진다면.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를 만들 때 이 통신사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기자의 주관 같은 거, 선입견 같은 거 절대로 배제된 채 그냥 담백하게. 있는 팩트만. 그러니까 누군가 성명을 발표했어. 그러면 전문을 실어. 지가 그냥 어떻게 좀 설명하지 꽂힌 거 않고. 요것만 딱 발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무개가 정상근 그 무슨 아무개당 대표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쫙 이렇게 여당 대표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제연구원에서 이런 뭐 자료를 발표했다 하면서 쉽게 풀이해 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여기 자기의 주관과 선입견과 어떤 정치적 자기의 어떤 지향점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만. 그 요즘 인터넷 시대에 무슨 매수 분량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한 번은 제 꿈이 뭐냐면 가급적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는 단형이 다 배제하고요. 주어와 기본적으로 수어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목적어 정도 들어가는 이런 정도만으로 기사를 쓰는 거지. 모든 기사를. 엄청 잘 쓰는 기사죠, 그게 사실은. 네. 뭐 정상근이 친여 패널 1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렇지. 딱 그냥 주어 파문 수어. 지가 만들어놓은 네. 무슨 뭐 파문이 언제 이뤄? 이 초를 너무 많이 치거든요 지금 네. 기사. 내 마음엔 파문이 일었어. 그러니까 정말 딱 뭐 파문이 없으면은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그쵸. 예고된다. 우리 집에서 논란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어 수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그런 그렇지. 기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상근은 친여 평론가다. 이거 이렇게만. 파장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랄까요? 하여튼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뭔가 그냥 언론사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 취재 그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보도 자료 같은 거는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쓰시니까.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음. 좀 이제 좀 그 숨겨져 있던 것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언론사를 만들기엔 그 비용이 너무 큰 좀 그런 형태가 이제 뭐 이미 서구에는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프로젝트 언론 그룹 기자 그룹 이렇게 해서 뭐 특정한 프로젝트에 이제 좀 같이 투입이 돼서. 집중하고 그 결과물을 이제 별도로 이제 뭐 다른 언론사에 팔거나 아니면 영상화해서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제공을 하거나 예,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막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훈 라이트 클럽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좀 점점 우울해집니다. 언론이 좀 그래도 나중에 어떤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언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다 멸종한 것 같아. 고민하다 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고민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은 AI가 차라리 진짜 모든 기사를 다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걔네들은 네. 이미 지금 다 AI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발언도 이 맥락이 나름 있었던 건데 네. 어쨌든 그걸 빼고 이제 한 매체가 이제 그 서울시는 천박하다 이렇게 딱 써버리니까 다 똑같이 이제 나는 진짜 그게 AI랑 그 뭔 차이인가? 보도는 AI 문제가 아니라 그 기사를 썼던 그 많은 기사 그거 딱 문맥 떼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국어를 해석할 줄 모르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문을 다 실으라는 거야. 전문을 그 오디오 비디오가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싣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게끔 그렇지 않으면은 언론들의 농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실을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런 맹점 이런 것들을 진짜 좋은데? 예? 이를테면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했어. 네. 이해찬 대표가 어디서 발언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쭉 기사. 그 제목도 그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달지 말고 이해찬 대표의 오늘 동정. 그렇지. 그리고 다음은 바로 전문이다. 쭉. 예. 김용민 PD 오늘 관훈라이트 했던 발언 전문이다. 쭉.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좋네. 그저 우리 진중국 독자들이 SNS 그렇게 해서 독자들이 알아서 거기서 뉴스거리를 잡아내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소스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그렇게 아마 기사를 누가가 쓰면 굉장히 화제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뭐 논문이 뭐 나왔다. 그럼 논문을 다 실어버리는 거야. 그거 좋아. 야, 그거 읽으려면 죽어나겠다. 몇백 페이지. 150페이지만. 그 해석의 기능을 포기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그 오염된 관점으로 그래 하지 말란 얘기야. 자, 오늘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휴가. 김용민이가 휴가를 갑니다. 네. 네, 나름대로 좀 잘 쉬다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휴가를 보내실 수가 없겠죠? 못 보내죠. 아 진짜 시간을 맞췄어야지. 앞으로 김용민은 8월 첫째 주 네. 무조건 쉬기로. 휴가 해요. 가는 걸로. 진짜죠. 네. 네, 뭐 알아서 쉬시고 만약에 뭐 가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한 주도 빠지고 아, 네. 갔다 오셔도 되지 뭐. 네. 네, 그래요. 자리가 없어질까 봐.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양아치입니까? 아,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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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